자, 오늘은 황동규 시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 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시는 2022년 고2 11월 학력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에서도 이미 삶을 살아낸다는 건 이라는 어떤 좀 연상이 좀 되는 제목이 붙어있죠. 한마디로 무슨 내용일까라고 고민이 되기보다는 삶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게요. 다 왔다.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허투루루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1연에서는요, 어떤 자연의 어떤 풍경을 묘사를 하고 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즉,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이라는 어떤 잿빛이라는 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하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잎이 떨어지는 시기는 보통 가을이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가을쯤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허투루루라는 건 약간 좀 허투루, 대구루루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잎들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느낌을 연출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잎들이 지고 있다라는 건 떨어지다는 거잖아요. 하강적인 이미지를 띈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겠죠.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대요. 여러분, 투덜거린다는 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바람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을 멈추고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하는데 그게 매우 살갑게 느껴진대요. 이 사람은요, 이웃과의 어떤 그런 인사가 매우 살갑다라고 느끼는 걸 보니까 어떤 늦가을의 풍경 속에서 이웃과의 살가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웃과의 이런 좀 마주침이 되게 반가운 그런 사람인 거죠. 얇은 서리 가운 잎던 꽃들 사라지고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 그쵸, 여러분? 이제 서리 가운을 입던 꽃들도 사라지고 점점 가을이 더 짙어지다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이 돌아다니고 이것들이 이제 소리가 엷어진다라는 게 이제 많이 밟히면 바스락거리는 게 다 이제 뭉개져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스락거림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떤 계절이 좀 늦가을의 어떤 심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가을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철사 같은 지규법, 비유적 표현도 쓰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소리는 청각적이다 보니까 지금 가을이 깊어져 가고 낙엽들이 이제 바스락거림이 사라지는 것을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어떤 계절적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라는 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햇빛이 닿아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똑똑해졌다. 더 똑똑해지면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자, 여러분, 아직 햇빛이 닿아있는 그 피라칸사라는 게 어떤 그 장미과의 식물이래요. 그러니까 쌤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검색을 해봐야지 알거든요. 장미과의 식물의 어떤 열매는요, 더 붉어지고 라고 지금 색채어 쓰고 있죠. 자, 색채어로 시각적인 심상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요, 눈인사를 하듯 더 똑똑해졌대요. 그러니까 열매의 어떤 성숙을 더 똑똑해졌다라고 이 사람은 좀 참신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똑똑해지면, 한마디로 더 익으면, 더 성숙해지면 사라질 거래요. 사라질 거래요. 모든 것이, 그쵸? 자, 여러분, 존재는요,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존재의 어떤 유한성, 그쵸? 어떤 당연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각을 떠나 청각에서 걸러지며 사라질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도치법도 들어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시각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소리로 남아있다가 소리마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파리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주로 보게 되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밟히는 소리를 통해 알게 되고 그게 많이 밟히면 소리도 안 나니까 청각에서 걸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 다 나았소이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자, 여러분 마지막 연인데요.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이젠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췄던 가지들을 내놓는데요. 자, 여러분 잎이 두터웠던 거는 아마 여름에 이제 나무였겠죠. 그래서 여름에 나무가 이제는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마른 기침이라는 건 여러분 낙엽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낙엽의 소리들로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다가 이제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지들을 내놓는 거는 낙엽이 다 떨어지며 이제 좀 횡단그려진 이제 그 가을의 나무가 된 거겠죠. 자,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느낌표로 영탄법, 감정의 어떤 고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뭘 깨달았냐면요.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한마디로 앙상해진 거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매우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무언가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뭔가가 많아야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참 괜찮아 보일 수가 있다니 라고 예찬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요.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대요. 아, 맞았는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나무의 시련과 고난을 내가 좀 주목하게 된 거죠. 근데 다 나았소이다. 그가 나무겠죠. 속삭인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의인화가 깔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나의 어떤 화자의 상상 속에서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아팠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이런 느낌표죠. 영탄법이네요. 또 감정의 고조가 나타납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한마디로 봐봐. 나무를 보면 나는 뭘 느꼈냐면요. 삶을 살아낸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난 깨달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뒤에를 말줄임표를 씀으로써 생략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나무를 보며 삶에 대해서 성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떤 사는 과정에서 당연히 힘겨운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겨운 일도 있고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뭐 잎이 다 떨어진 순간이죠.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이 힘겨운 일도 극복이 가능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조차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 는 걸 깨닫는 거죠. 삶이라는 게 꼭 언제나 번듯하고 언제나 멋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 라고 해서 약간 이제 가슴에 손이 간다는 우리가 헐 감동받았어 할 때 막 가슴에 손이 가잖아요. 어떤 감동을 느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은요.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과 사색이 드러나는 시죠. 저 사색적이고요. 다양한 감각을 많이 동원하고 있죠. 감각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늦가을의 풍경이에요. 그쵸? 근데 그 늦가을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뭔 얘기를 하나라고 우리가 주제의식을 찾아봤더니 어떤 삶의 의미를 지금 깨닫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느낌표가 많이 쓰여서 영탄적인 어조가 쓰이고 있고요. 말줄임표를 씀으로써 여운이 형성된다 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무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의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의인화는 비유적 표현이다 라는 걸 쌤이 늘 강조하는 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